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시조랑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랑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시조는 이제 시절 가조라고 그래서 정조 때 이세춘이 얘기했던 이거를 시조라고 합니다. 이제 시조는 조선시대 노래의 유행가 시절 가조. 근데 고려 중엽에 발생했고 고려 말엽에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전성기를 가져왔죠. 근데 시조가 양반들 중심으로 고려 중엽에 유학자, 성리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틀을 이렇게 정형시로 3444, 3434, 3543 해갖고 초장, 중장, 종장 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고려 말엽의 완성인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유행가사로 조선시대 내내 유행했던 것이고 현대에 들어가서는 구별뱅, 장별뱅 해갖고 현대 시조들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 시조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그 시대마다의 유행가사라는 게 있거든요. 유행가사. 근데 이 시대의 유행가사인 가사만 남아있고 이게 곡이 다 사라졌어요, 시조가. 그래서 이 시대의 유행 가사를 보고 지금 시대의 유행 가사랑 비교를 해보면 이 시대 때의 양반들의 시조 혹은 그 서민들의 사설 시조를 보면서 그 시대에 무엇이 유행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대에 있는 노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시조의 가사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순박한 옛날이란 느낌, 그리고 좀 고정된 개념, 유학적으로 갇힌 개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조를 국악연정원에서 이렇게 시조를 어떤 그 노인분이 시조를 읊어주는 거, 청사 벽에 이렇게 저는 제대로 흉내 못 내는데 이걸 해줬는데 정말 그 어깨가 들썩들썩 할 만큼 한국어를 가지고 꺾어나가면서 한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읽어내느냐, 리듬감을 한국어에 어떤 식으로 넣느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리듬이 아니라 이게 굴곡이 있는 이 시조를 봤을 때 정말 왜 시조가 조선 내내 거의 700년간 유행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런 좋은 전통이 사라졌다 라는 걸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지키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실제적으로 이제 시조가 굉장히 짓기가 편한 거거든요. 만들기가 3434, 3444, 3543에서 종장의 마지막에 이게 세 글자만 지키면 특별히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좋은 형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쓰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시조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개화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조 부흥운동을 일으켰는지 이게 단지 과거의 역사에 있던 것이라 살린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는 시조 부흥 운동을 또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요, 시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러는데 이 간단하게 시조의 내용이 이제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조 안에 있는 이제 단어들이나 어휘들을 공부를 하면서 고전 공부하는 실마리로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실린 시조 외에 시조들을 더 일상적으로 일반화돼서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끔가다 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현대 우리의 삶. 그러면 이제 이게 과거의 사람들이 시조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았던 이별을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누구 연인을 기다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사설 시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그 선비들의 삶 말고 그 서민들의 사설 시조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렇거든요. 좀 잘난 척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 쓰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 유식함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절절한 그 현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대에도 이렇게 유식함을 가장하지만 절절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글 아니면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선비들, 그러니까 학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너무 이렇게 유리가 되지 않느냐, 떨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시조에서도 뭐 발견하게 됩니다. 뭐 여섯 번째로는 뭐 시조를 보고 느끼는 거 없어?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 시조. 현대 시조? 네, 그거 제가 그냥 쓱 훑어봐서 딱히 감명은 없었는데요. 근데 확실히 그래도 우리 문화를 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는 그 특유의 우리만의 그것이 좀 있으면 좀 나쁘지는 않죠, 그것도. 현대 시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왜 시조가 왜 붙느냐? 감동을 주고 감탄을 줄 만한 그런 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형식이 딱 틀에 짜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동을 주고 이야기를 다 전달하기 힘드니까 시조로 안 쓰고 옛날에도 조선시대도 가사로 썼잖아요. 사사조로 길게. 예. 그런 것처럼 형식의 제한이 좀 있는데, 그쵸? 그 현대 시조도 이렇게 틀 맞춰서 이렇게 글자 수를 제약해서 쓰는 것 때문에 학습상으로는 좋지만 이 글자 수에 갇혀가지고 편안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7번 또 뭐가 있을까? 현대 시조랑 현대를 살아가는 삶과 어떤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한 거는 쟤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음악이라고 그랬죠, 음악. 네. 이렇게 이거 리듬감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7번은 가장 큰 거는 시조가 노래였는데 이 노래라는 이미지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현대의 사람들이 그 노래들 부르는 그 노래들하고 이 당시에 이 시조를 가지고 한 노래들을 이 노래라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단절이 돼버리는 느낌이 딱 돼버려서 특별히 이제 우리 삶과 관련이 없다라고 느끼는 건 요것 때문에 이렇게 음악, 리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이 시조를 녹음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를 시조를 이렇게 노래처럼 한 거를 찾아보려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노래처럼 된 요거를 하면 현대는 이제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늦으면서 꺾으면서 올리면서 이렇게 돼요. 막 마음을 울려서 후벼 파요. 그러면 이런 속도감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는 게 내용은 이해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이 단어에다가 그렇게 막 이 리듬이나 비트에다가 내용은 이해하고 많은 내용은 들어왔지만 이걸 깊이 있게 사람의 심리 속에서 녹여내서 했는가라고 치면 이게 더 우수해 보여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느린 속도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고, 이제 9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치면 시조랑 우리의 삶? 결국은 뭐 아이들 시험용밖에 아직은 시험용으로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시험용 시조. 그쵸? 좀 아쉽다는 거죠. 시험 보는 용도로만 시조를 쓰니까. 거기다가 뭐 그 시험용도 이게 뭐 길지 않으니까 선택지 1, 2, 3, 4번에 나오는 정도로 확 비중이 줄어들어서 1, 2, 3, 4, 5에 나오는 걸로. 그 다음에 이게 교훈이나 이런 것들로 특정돼서 배워야 될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좀 더 다양한 시조라는 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한계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질문한 거와 관련돼서 시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조에서 현대인들도 이거를 진짜 저도 이제 그때 정말 행복하게 생각했는데 국어원정원에서 우연히 그 시조를 읊는 그 노인을 만나서 이 700년 전통을 이어가면서 왜 전통이 아니라 700년을 유행한 이유 이거를 한 번쯤 느끼면 왜 한국 사람들이 정서를 한이라고 하는지 왜 한국의 리듬이 뭔지 들썩들썩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하는 게 왜 그런지를 느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옛날 아마 지금 이제 거의 다 사라졌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조를 읊는 시조를 실제로 읊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서 찾기 쉽지 않아서 있겠죠. 찾기 쉽지 않고 뭐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느낌이 많습니다. 정도로 대전 둔산동 동화쌤입니다.